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절대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몰라서 평생 손해보는 사람과 알고 나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집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는 재벌도 있었고 평범한 직장인도 있었고 자영업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이 모이는 집들은 공통점이 있었고 돈이 빠져나가는 집들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집의 크기도 평수도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조였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 열심히 사는데 왜 항상 이렇게 빠듯할까? 월급은 들어오는데 왜 통장에는 항상 남는 게 없을까? 큰 돈이 아니라 잔돈처럼 자꾸 새는 느낌이 드는 건 뭘까? 남들은 나보다 못 버는 것 같은데 왜 여유로워 보이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 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내 성격이 문제인가?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건가? 내가 너무 쓸데없는데 돈을 쓰나? 그래서 자책합니다. 스스로를 탓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절약을 다짐합니다. 커피 한 잔도 아껴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똑같이 통장은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수천 명을 상담하며 깨달은 것은 사람 문제가 아니라 집 구조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돈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사는 그 집이 의도치 않게 당신의 재물운을 밀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 집이 의도치 않게 재물운을 밀어내고 있는 구조인지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벽을 허물거나 집을 새로 사지 않고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이 10분이 앞으로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온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은 노력만큼이나 공간을 봅니다. 돈은 머물기 편한 공간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같은 금액을 쓰는데 한 사람은 돈이 남고 한 사람은 항상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풍수에서 집은 사람의 인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구멍난 그릇에는 물이 고일 수 없습니다. 똑같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집 구조가 재물을 흘려보내는 형태라면 그 돈은 절대 남지 않습니다. 많은 집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새 아파트이고 평수도 괜찮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데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구조 자체가 재물운을 흘려보내는 형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집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돈이 잠깐 들렀다 나가는 손님처럼 행동합니다. 들어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월급날엔 통장에 돈이 있다가 한 달 후엔 어디론가 다 사라집니다. 내가 뭘 샀더라? 어디에 이렇게 썼지? 이런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현관은 집의 입이자 문입니다. 돈은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람도 현관으로 들어오고 기운도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재물도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바로 이런 구조가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창이 정면에 보이는 집, 현관에서 베란다까지 일직선으로 뚫린 구조, 현관 들어서면 끝까지 한눈에 보이는 집, 문을 열면 바로 복도가 길게 이어지는 집. 이 구조의 문제는 단순합니다. 들어온 기운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도 문 열자마자 바람이 쌩 불면 오래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바람 너무 센데, 뭔가 불편한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여기 편하네, 여기 머물고 싶네라고 느끼는 곳에 머뭅니다. 그런데 현관 열자마자 베란다까지 뻥 뚫린 집은 여기 바람 너무 센데,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이 집안을 한 바퀴 돌지도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40대 맞벌이 부부 상담 사례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과장, 아내는 공무원으로 수입은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월 7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통장 잔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 쓴 건지 모르겠어요. 외식도 자주 안 하고 명품도 안 사고 해외여행도 안 가는데 왜 항상 돈이 없을까요? 가계부를 보여주셨습니다. 딱히 큰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생활비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집 사진을 보자마자 현관 거실 베란다가 완전히 일직선이었습니다. 문 열면 끝까지 보이는 구조로 중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집, 돈이 쉬지 않고 나갑니다. 제가 제안한 건 간단했습니다. 현관과 거실 사이에 가벼운 가림 가구 하나를 두고 동선을 살짝 틀어드렸습니다. 파티션도 아니고 그냥 키 큰 화분 하나, 책장 하나 정도였습니다. 시선이 끊어지게 만든 겁니다. 3개월 후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소비가 줄고 돈이 어디로 쓰였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뭔가 돈이 자꾸 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통장에 돈이 남아요. 돈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빠져나가던 흐름이 멈춘 것입니다. 거실은 집의 중심이자 모든 기운이 모였다 흩어지는 곳입니다. 거실 구조가 불안정하면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 특히 이런 구조는 주의해야 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기둥이 있는 집, 동선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 가구가 벽을 막고 있는 배치, 소파가 현관을 등지고 있는 구조, 거실에 가구가 너무 많아 비좁은 느낌이 드는 집. 풍수에서는 기운은 부드럽게 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운이 걸리면 사람의 결정도 걸립니다. 결정이 느려지면 기회는 먼저 떠납니다. 실제로 거실 구조가 복잡한 집에 사는 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뭔가 결정을 잘 못 내리겠어요. 머릿속이 항상 복잡해요. 집에만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뭔가 답답해요.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거실 한가운데 기둥이 있으면 기운이 그곳에서 막힙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도 그곳에서 막힙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뭔가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는 그 사이에 지나갑니다. 30대 프리랜서 여성 상담 사례입니다.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항상 일이 끊기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왜 일이 연속적으로 안 들어올까요? 항상 한두 달 공백이 생겨요. 집 사진을 보니 거실에 가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소파, 테이블, 책장, 옷장까지 거실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동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집,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가구를 정리하고 동선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치를 바꿨습니다. 2개월 후에 그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연속으로 들어와요. 예전엔 한 프로젝트 끝나면 한동안 조용했는데 이제는 끝나기도 전에 다음 일이 들어와요. 기회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기회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주방은 돈을 벌어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번 돈을 지키는 공간입니다. 주방이 현관 바로 옆에 있거나 현관과 마주한 구조는 지출이 잦아집니다. 왜냐하면 불의 기운과 밖의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입니다. 현관은 바깥 기운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 둘이 정면으로 만나면 에너지가 충돌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도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집에서는 계획한 돈보다 항상 더 나가게 됩니다. 이번 달은 절약해야지라고 다짐해도 또 이렇게 썼네 라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배달음식 주문이 늘어납니다. 충동구매가 늘어납니다. 뭐라도 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듭니다. 60대 자영업자 남성 상담 사례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매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5월 2천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남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손님도 오고 장사도 되는데 왜 통장에는 항상 0원일까요? 재료비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데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집 구조를 보니 현관을 열면 주방이 바로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냉장고가 현관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싱크대도 현관과 일직선이었습니다. 주방 문을 가리고 조리대 방향을 바꾸고 냉장고 위치도 살짝 이동했습니다. 그의 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돈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처럼 돈이 새지 않아요.
처음으로 적금을 들었어요. 큰 변화가 아닙니다. 돈이 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침실은 돈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침실이 재물운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침실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침실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면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는 재물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침대머리가 문과 마주한 구조, 거울이 침대를 비추는 구조, 침대 위로 무거운 보가 지나가는 구조, 침실 문이 침대 발치를 향하는 구조, 침실에 TV나 컴퓨터가 있는 경우, 침대 밑에 잡동사니가 가득한 경우, 이런 집에서는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어젯밤에 꿈을 너무 많이 꿨어.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가 않아. 목이랑 어깨가 항상 뻐근해.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람은 지치면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충동 구매가 늘어나고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뭐라도 사야 기분이 풀릴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오늘 힘들었으니까 나한테 선물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침실 구조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20대 직장인 남성 상담 사례입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고 월급은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카드값이 매달 300만 원씩 나와요. 뭘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을 하게 돼요. 침실을 보니 침대 머리가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이 침대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는 안 쓰는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침대 방향을 바꾸고 거울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침대 및 물건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3개월 후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잠을 잘 자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그리고 쇼핑을 덜 하게 됐어요. 예전엔 퇴근하면 무조건 쿠팡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쉬어요. 큰 변화가 아닙니다. 제대로 쉬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 구조는 못 바꾸잖아요. 전세인데 어떻게 벽을 허물어요? 돈 없어서 이사도 못 가는데요. 그럼 저는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해요? 맞습니다. 벽을 허물 수는 없습니다. 집을 새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운의 흐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가구 위치 시선 차단 동선 정리 조명 방향, 작은 소품 배치 색상과 패턴, 식물 배치 이것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현관 마이너스 베란다가 일직선인 집이라면 현관 옆에 키 큰 화분 하나만 두어도 시선이 끊어집니다. 가벼운 커튼이나 발을 달아도 됩니다. 작은 선반이나 신발장을 두어도 됩니다. 주방이 현관과 마주한 집이라면 주방 입구에 커튼이나 발 하나만 달아도 기운의 충돌이 줄어듭니다. 주방 문을 평소에 닫아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침대가 문과 마주한 침실이라면 침대 방향을 바꾸거나 침대 발치에 작은 수납장 하나만 두어도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큰 공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구조가 정리되면 사람의 마음이 먼저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결정을 미루지 않게 됩니다. 결정을 미루지 않으면 돈은 그 틈을 타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 구조를 바꾼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집에 오면 숨이 트여요. 예전엔 집에만 오면 답답했는데 이젠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집에서 쉬는 게 진짜 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충동 구매가 줄었어요. 돈 쓸 일이 줄어든 것 같아요. 뭔가 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통장 보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축하는 게 재미있어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공간이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심리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집 구조가 바뀌면 사람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에너지가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영상 이후 이것만 확인해 보십시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재물운이 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끝까지 한눈에 보입니까?
해당된다면 현관과 거실 사이에 시선을 끈을 가구나 소품을 배치하세요. 추천 아이템으로는 키 큰 화분, 가벼운 파티션, 신발장, 작은 선반을 놓으세요. 둘째, 주방이 현관과 정면으로 마주합니까? 해당된다면 주방 입구에 커튼이나 발을 달아 시선을 차단하세요. 추천 아이템으로는 가벼운 커튼, 대나무발, 문을 평소에 닫아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침대 머리가 문이나 거울을 향하고 있습니까? 해당된다면 침대 방향을 바꾸거나 거울 위치를 이동하세요. 추천 방법으로는 침대 머리가 벽을 향하게, 거울은 침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주세요. 넷째, 거실 한가운데 기둥이나 장애물이 있습니까? 해당된다면 동선을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하고 가구 배치를 바꾸세요. 추천 방법으로는 불필요한 가구 치우거나 동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다섯째,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까? 해당된다면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고 조명을 밝게 유지하세요. 추천 방법으로는 하루 2번 이상 환기를 시키거나 어두운 곳에 조명 추가해주세요. 여섯째, 침대 밑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습니까? 해당된다면 침대 밑을 완전히 비우세요. 추천 방법으로는 침대 밑은 항상 비워두거나 수납은 다른 곳에 두는 것입니다. 일곱째, 현관에 신발이나 물건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까? 해당된다면 현관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추천 방법으로는 신발장 활용하거나 매일 아침 현관을 정리해주세요. 집 구조를 바꾸면 일주일 안에 첫 변화가 옵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집에 오는 게 싫지 않습니다. 2주가 지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듭니다. 3주가 지나면 충동 구매가 줄어듭니다. 이거 꼭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한 달이 지나면 통장에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은 좀 남았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돈은 운이 아니라 환경을 타고 움직입니다.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돈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사는 그 집이 당신의 재물운을 밀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집 구조를 다시 보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이 집 구조, 지금부터는 여러분 편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한 달 뒤, 석 달 뒤, 돈이 좀 남네.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그 순간이 곧 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